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노레 드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오노레드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 해설서입니다. 1835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발자크의 인간 희극 시리즈 중 하나로 리얼리즘 문학의 정수로 꼽히죠. 네, 맞습니다. 정말 19세기 파리 사회를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 군상의 어떤 욕망, 사랑, 또 좌절,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해설서를 통해서 고리오 영감이라는 인물의 비극적인 삶, 그리고 젊은 야심가 라스트냐크의 병화, 또 복해 하숙집이라는 공간, 이게 어떻게 당시 사회를 반영하는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핵심만 짚어보죠.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중심 인물, 고리오 영감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분, 한때는 국수 사업으로 정말 큰 부를 쌓았는데 두 딸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잖아요. 맞아요. 딸들의 그 사치스러운 생활, 또 상류사회 진출 뒷바라지 하다가 결국엔 파리의 아주 허름한 복해 하숙집에서 초라하게 살아가게 되죠. 아, 정말 안타까운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리오 영감의 사랑이 정말 지독할 정도로 일방적이고 맹욕적이라는 거예요. 딸들은 아버지 재산을 그냥 이용할 뿐이거든요. 정작 아버지가 빈털터리가 되니까 철저히 외면하죠. 아, 너무하네요, 진짜.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비극이라기보다는 당시 카리 사회에 만연했던 그 물질 만능주의, 또 개인주의가 가족관계마저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고려의 삶 자체가 당대 사회 문제랑 깊이 연결되어 있는 셈이에요. 그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그 사회 구조의 병폐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렇군요. 그 시대의 아픔을 담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고리오 영감나 하튼 하숙집에 사는 절만 법학도 라스티냐크. 이 인물도 아주 중요하죠. 네, 라스티냐크 빼놓을 수 없죠. 시골 출신의 순수했던 청년이 파리 상류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변해가는 과정, 이게 또 하나의 큰 줄기거든요. 모든 것이 결국 돈과 권력으로 얽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렇죠. 처음엔 충격받고 갈등하지만 점차 그 현실에 뭐랄까 적응해 나간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고리오 영감의 그 비참한 죽음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잖아요. 그게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외치는 그 유명한 대사. 이제는 너와 싸우겠다, 파리여.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아, 그 대사.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한 야망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현실에 눈을 튼 젊은이의 어떤 각성, 도전 선언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도덕보다는 성공을 우선시하겠다는 약간은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씁쓸한 출발점처럼 보이기도 해요. 발자크는 바로 이 지점을 통해 출세라는 이름 아래 인간성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성공을 위해 순수함을 버려야 하는 현실이라 참 씁쓸하네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 복해 하숙집. 여기도 그냥 배경이 아니라고 하셨죠? 네, 절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에요. 몰락한 부르주아, 그러니까 고리어 영감이죠. 또 출세를 꿈꾸는 청년 라스티냐크, 그리고 하죽집 여주인 복해 부인, 정체를 숨긴 범죄자 보트랭, 몰락한 귀족까지 정말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한 공간에 모여 살잖아요. 와, 진짜 그야말로 19세기 파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축소판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복해 하숙집을 당시 파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고 출세와 몰락이 교차하고 또 서로를 향한 어떤 이기심, 위선, 그리고 부와 성공을 향한 인간의 뒤틀린 욕망 같은 것들이 정말 고스란히 드러나요. 발자크가 정말 치밀하게 설정을 했네요. 네, 이 하숙집을 무대 삼아서 당시 파리 사회 전체의 민낯을 아주 정밀하게 그려낸 겁니다. 대단하죠? 결국 고리오 영감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돈과 계급이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이나 도덕성이 어떻게 짓밟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리오의 맹목적인 사랑은 결국 보상받지 못하고 라스냐크는 성공을 위해서 순수함을 버릴 것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고 비극적이네요. 발자크가 던지는 질문은 시대를 넘어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물질과 성공만이 가치 있는 사회에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도 깊은 성찰을 요구하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 권력, 사랑, 가족관계.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고리오 영감은 그 딸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국 혼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글쎄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쩌면 사랑을 주는 행위 자체에서 잠시나마 어떤 의미나 행복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사랑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의 삶은 결국 깊은 고독과 고통으로 채워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참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한편 라스티냐크는 고리오의 비극을 바로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파리여, 이제 너와 싸우겠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의 선택은 이 냉혹한 현실에 대한 투쟁일까요? 아니면 성공을 위해 기꺼이 타협하고 그 세속적인 욕망에 동화되겠다는 선언일까요? 네, 그건 역시 독자에게 남겨진 질문이겠죠. 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